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87% 상승하면서 드디어 800포인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33억 원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양호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증시를 보면은 주요국 증시가 이렇게 오늘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이렇게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70만 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늘었고, 인도 같은 경우도 거의 8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자 각국이 봉쇄 수위를 좀 더 높이고 있어요. 이렇게 봉쇄 수위를 계속 높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파산의 위험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은 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돈을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대선 전에는 추가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11월 3일 되면 불과 다음 주잖아요. 미국도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다시피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해야 될 때는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잘 나올 때입니다. 이러면은 경제 지표 역시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때가 우리가 최종 매도 시점이라 생각한다면은 그전에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종목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좀 따라붙는 게 좋겠죠. 물론 수급적으로 보면은 연말에 가면은 대주주 기준 변화도 있고 아직은 시장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께서는 일부 현금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업종들은 이런 업종입니다. 오늘은 이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매수가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세력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업종을 매수했기 때문에 역시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은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15개 종목이나 됩니다. 이런 종목들 또 살펴보고서 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또 우리는 접근해 봐야 되겠죠. 자, 대림산업은 한 며칠 전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괜찮은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현재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한 100종목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으로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종목은 매수할 만한데 몇 종목 보유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대림산업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자,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예전보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또 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종목도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금융권은 역시나 조심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 파산의 위험은 결과적으로 이 금융권으로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1000만인의 카드 있죠.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못 들었을 거고, 조금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께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0만인의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사라집부입니다. 사라집부리고 지금 다른 은행 쪽으로 팔렸죠. 회사가 팔려가지고 그쪽에 인수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카드 쪽에 현금 서비스도 땡겨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업 중에서도 좀 위험한 쪽에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지금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거는 뭐 신규 접근하기는 지금 현재 좀 무리가 있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전에도 요거 나왔던 거 아닙니까? 현재 수급도 괜찮고, 또 그동안 현대차 그룹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안 나갔던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지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은 엄청나죠. 세력 쪽에서 이 빨간색이 많잖아요. 이거 좋은 겁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겠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앞서 본 휠라홀딩스하고는 다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못 본 걸로 합시다. 자, CJENM. 자, 이 종목도 괜찮아요. 지금은 요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 종목 몰빵하면 안 되고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현대위아처럼.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구색을 맞추는 식으로 끼워 넣어서 들고 갈 필요는 있는데 몇 종목 안 되는데 굳이 이 종목을 끼워 넣어서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어중간하지요. 지금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지점이고, 지금 코스닥에서 디오라는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상, 또 그리고 수급상, 요렇게 최근에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딱 좋은 시점입니다. 추가 매수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지점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어중간하죠. 이미 추세가 무너져 가지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동평선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도 이런 거는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세트리온 제약은 뭐 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중간하고, 아프리카 TV도 어중간합니다. 이제 그리고 SM도 어중간하죠. YG 엔터테인먼트처럼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자, 원익 IPS도 어중간하고, OCI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긍정적으로 볼만하죠. 지금 충분히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그런 좋은 위치에서 수급도 상당히 이번 주는 괜찮았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가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과열이거나 고점인 거는 전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식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되는 시점은 바로 이게 전부 다 녹색으로 변할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뭐 최근에 세금 관련 이야기도 제가 가끔씩 올려드렸잖아요. 또 그리고 인구 관련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인구 관련해서 이런 뉴스가 나온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10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답니다. 혼인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혼인도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인구 자연 감소도 좀 더 한동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통일이 되면은 또 인구가 한번 뻥튀기 될 만한 그런 기회가 있죠. 앞으로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면 내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내수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내수가 작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강하고, 수출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우리 주식 시장이 내수가 작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민감해서 정말로 세력들이 ATM기 돈 꼽았다고 돈 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또 북한 리스크라는 것이 아직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북한을 생각하면 기회도 있는 건데, 또 우리나라 기술 발전을 생각하면 인구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인구가 없는 것보다 나은 게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 벌어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재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투자로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좀 괜찮다 보니까 마치 게임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놀이, 흥미로운 일, 뭐 이런 걸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야,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지금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게 거의 생존을 갖다가 걸고서 거의 뭐 내 인생 걸고서 해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달라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돈 넣고 돈 빼먹기 개념으로 장난삼아 재미삼아 접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 생각이 들죠. 차라리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말로 주식에 우리가 목숨을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올인을 해서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위험 관리를 해가면서 정석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 경기가 전부 다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뭐 상당한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오늘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현대상선 주식을 정확하게 반을 딱 쪼개서 애들 2명에게 반반씩 나눠줬어요. 현대상선을 갖다 여러분들이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대상선은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대륙에서 한 끄트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반도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동떨어진 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뭐 상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한진해운 이걸 때려 부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상선 하나 남아있는데 이 현대상선도 그때 당시만 해도 수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아직 그건 산업은행, 뭐 정부 소유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배를 가지고 이렇게 멀리 동남아 쪽으로는 좀 작은 해운회사도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로 가려고 하면 큰 국적 해운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대상선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대상선은 이게 파란색으로 되면 그때 이게 이제 실적이 가장 최고로 나올 거다. 무역이 다시 활발해지니까 그때 팔아야 될 거다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물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게 전 세계 경제 지표가 파란색으로 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현대상선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마하고 살아있을 만한 정말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잘 살려가지고 부탁건대 주식 투자 장난삼아 하지 마시고 진짜 좀 절박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